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 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하루 1분 영어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하루 1분 영어의 첫 번째 시간으로 단어 부분을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1번부터 60번까지, 60번이 아니구나. 64번까지입니다. 64번까지를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89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칵로치라는 단어가 있죠. 칵로치. 칵로치라는 말은 그 우리말로 하면 이게 바퀴벌레라는 뜻인데요. 이 줄여서 칵이라고도 합니다. 이 칵로치를 줄여서 칵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칵이라는 것은 바퀴벌레라는 뜻도 있지만 수탉이라는 뜻도 있어요. 수탉을 이제 hen의 반대말로 우리가 이제 암탉은 hen이라고 보통 많이 쓰죠. 수탉을 이제 칵이라고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이제 루스터란 말도 써요. rooster. 그래서 이제 그런 뜻도 있죠. 그래서 이제 카키라는 말 쓰면 명사에 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그 멋있다 남자에게 그럴 때 카키란 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은 이제 그 10일 안에 남자친구에게 차이는 법이라는 그 How to Lose a Guy in 10 Days 그 영화에도 이제 카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만약에 There is a cock in the kitchen 이러면 이게 주방에 그 영작을 할 때 번역을 할 때 바퀴벌레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겠죠. 수탉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도망갈 때 걸음아 날 살려라 이렇게 도망가는데 바퀴벌레는 도망갈 때 뭐라고 하면 도망가느냐, 제가 이제 89쪽에 써놨죠. 바퀴야 날 살려라 이렇게 도망간다고. 자, 90페이지에는 이제 그 갤럭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갤럭시라는 것은 은하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폰에도 갤럭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은하수라는 뜻이고요. 뭐 이제 다른 말로는 밀키웨이란 말도 써요. 밀키웨이. 그러니까 우윳빛 길처럼 보인다는 거죠. 은하수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미리네가 되죠. 미리네. 우리가 이제 분식점 중에도 미리네 분식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미리네라는 것은 미리가 용이고요. 네라는 건 천이죠. 용이 사는 연못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이조년의 고려 시대의 그 시조 중에 그 뭡니까 이런 시가 있죠.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규에 알려만한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화라는 것은 백꽃을 가리키고요. 월백은 달이 희다는 거죠. 백꽃이 필 때 아주 달이 아주 하얗다는 거죠. 은하는 은하수고 삼경은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죠. 그 시기를 가리킵니다. 보통 이제 글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삼경에 많이 쓰죠. 11시부터 1시 사이. 일지춘심, 한 가지의 봄의 마음 이런 뜻이죠. 이런 것을 자규는 소쩍새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알려만한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이 들어간 것 중에 은하수도 있지만 그 한라산이 있어요. 한라산 제주도에. 한라산이라는 것은 은하수를 붙잡는 산이다. 그만큼 산세가 아주 이제 신비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자, 단어 3에 이제 보면 91쪽에 outstanding 나왔죠. 이건 강세가 outstanding 이렇게 나옵니다. outstanding. 그래서 이음절의 강세가 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자 중에 눈에 띄네라는 과자도 이 outstanding 이런 의미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눈에 띄네라는 의미가 연음이 돼서 눈에 띄네가 된 거죠. 그래서 out은 밖에 있고 stand는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서 있으니까 눈에 띄는 거죠. 이것과 동의어는 conspicuous, notable, remarkable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세를 좀 찍어주세요. conspicuous 하면서 이음절에 오고요. notable은 이음절에 오고요. remarkable 이음절에 오죠. 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91쪽에 이제 제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은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단어 4에는 sympathy가 나왔는데
이 심퍼시라는 것은 같은 마음이란 뜻이죠. 동정심도 되고요. 공감이란 뜻도 됩니다. 심이 같은이고 퍼시가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자로 하면 심퍼시 하면 뭡니까? 측은지심이라는 뜻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텔레파시가 통한다 이런 말도 쓸 때도 이제 퍼시가 들어갔는데, 텔레파시는 먼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멀리서 이제 그 전달한다는 거죠. 멀리 있어도 마음이 통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텔레파시가 이제 뭐겠습니까? 이심전심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 5번째가 서브웨이인데, 서브웨이는 아랫길이라는 뜻입니다. 서브웨이. 서브가 아래고 웨이가 길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와 같은 표현이 나오죠. 메트로도 있고요, 튜브도 있고요, 언더웨이 트레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웨이는 아랫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아랫길인데 왜 성내 강변 구역은 위로 가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쩔 수 없을 땐 위로 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아래로 갑니다. 또는 이제 메트로라는 말을 쓰는 건, 메트로는 이제 거대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하철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지하철 이 단어를 외울 때는 지하철은 밑으로 간다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런드리라는 단어가 있죠. 런드리라는 단어는 세탁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외울 때는 세탁물을 보면 런더리가 난다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탁소는 런드리 하우스라고 하고요, 빨래방 같은 경우는 런드로맷이라고 합니다. 93페이지에 그 넷째 줄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 7번의 스페시피케이션.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이 스펙을 쌓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스펙은 아는데 스펙이 뭐의 약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정답은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스페시피케이션. 그래서 그 케이션의 사음절의 강세가 오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명세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제 프로그램 작성에서 특별한 처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레코드와 프로그램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스펙 쌓기 할 때 스펙은 스페시피케이션이다. 그래서 이제 뭐 토익 점수, 해외 연수, 인턴 경험 이런 걸 종합한 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Your Majesty라는 건데, 이건 폐하라는 뜻입니다. 폐하를 우리가 Your Majesty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 당신의 장엄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장엄이라는 뜻인데, 폐하. 우리 동양에서의 폐하는 계단 아래라는 뜻인데, 이 서양에서의 폐하는 당신의 장엄이죠.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94쪽에 제가 써놨는데, 동양에서의 폐하는 왕은 그대로 있는데 나를 낮추는 거고, 서양에서의 Your Majesty는 나는 그대로 있고 왕을 높이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핍스 칼럼이라는 게 제5열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군대는 4열까지 있는데 5번째 열에서 이제 동태를 살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자로 첩잘 내간이라고도 합니다. 쉬운 말로 스파이라고도 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맥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 생맥줄 영어로 라이브 비어가 아니라 드래프트 비어라고 그래요. 드래프트 비어. 자, 95쪽에 첫째 줄에 써놨죠? 이 생맥주를 드래프트 비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드래프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초안, 용병 이런 뜻도 있지만 맥주를 통해서 따라 붙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드래프트 비어가 그 생맥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쟁이 없는 유망시장이죠. 우리가 레드오션은 그 물고기들이 이제 피 튀기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빨간 거죠. 근데 블루오션은 핏빛이 없는 물고기들을 싸우지 않아서 그런 것을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슬랭이라는 말도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데, 슬랭이라는 것은 어포스트로피 S죠. 어포스트로피 S 랭귀지.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들이 쓰면 로이얼스 랭귀지고요, 의사들이 쓰면 닥터스 랭귀지죠. 그 은어라는 것은 숨어있는 말이고요. 자, 오버부킹이라는 것은 13번이죠. 96페이지에 초과 예약이라는 뜻인데, 오버라는 말 자체가 지나치게라는 뜻이 있고요, 부킹이 예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예약한다는 거죠. 보통 30에서 40%를 예약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노쇼가 있기 때문이죠. 노쇼,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걸
우리가 노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이나 설에 그 무작정 기차역에 가서 표를 기다리는 것은 고쇼죠. 가서 쇼 본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니문이란 말도 써요. 신혼여행을 하니문. 하니문은 원래 이제 꿀다리란 뜻인데, 이게 이제 스칸디나비아의 전설에 의하면 결혼해서 한 달 동안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꿀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부부간의 사랑은 달이 보름달에서 반달, 반달에서 초승달로 변하는 것처럼 점점 권태기에 빠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이 보름달에서 반달, 반달에서 보름달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이제 어떤 정 때문에 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소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바로 코리안 모노아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하는 오페라죠. 혼자 하는 오페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스페인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플라멩코라는 것을 연주해요. 근데 그걸 보고 관객들이 올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 올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판소리로 말하면 그 얼쑤하는 그 추임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판소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외국인을 위해서 판소리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코리안 모노아퍼라, 혼자 하는 오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98쪽에 보면 이제 16번에 블로그가 있죠. 우리가 블로그란 말 많이 쓰는데 블로그가 뭐의 약자인지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블로그는 웹로그죠. 인터넷망에 쓰는 일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WE가 생략이 되면서 블로그가 된 거죠. 자, 텔레토비 같은 경우는 먼 살찐이죠. 멀리서 온 살찐 아이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배가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텔레토비를 다른 말로 쓰면 뭐라고 합니까? 퓨전 단어로 쓴다면 전파통땡이죠. 자, 우리가 킹카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왔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킹카드와 퀸카드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발음하다 보니까 부르기 편하게 킹카라고 하는 거죠. 자, 99페이지에 이제 19번에 오스트리치맨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뭐냐? 바로 현실에 안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스트리치라는 건 타조죠. 타조는 시력이 아주 좋습니다. 타조의 시력은 보통 이제 그 25입니다. 25. 그러니까 4km 앞에 있는 자동차의 간판이 보일 정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달려오면 자기를 해치기 위해서 달려온다고 생각해서 막 도망을 가고 그러죠. 그래서 오스트리치맨은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시저리언 오퍼레이션, 이거는 이제 제왕절개 수술이죠. 이 시저가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시저리언 오퍼레이션 또는 이제 시저리언 섹션이란 말도 쓰게 됩니다. 100페이지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저는 사람이고, 우리가 가위도 시저죠. 그래서 이제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렉퍼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식사인데, 왜 아침 식사냐? 이 브레이크는 깨트린다는 뜻이고, 패스트는 단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패스트가 빨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단식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아침 식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브렉퍼스트가 빨리 깨뜨려서 아침 식사가 아니에요. 그 단식을 깨뜨린다는 뜻입니다. 거기 이제 100페이지부터 101쪽에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한 걸 좀 참조해 보시고요. 101쪽에 이제 언터처블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불가촉 천민, 인도에서 이제 최하위 계급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상위 1%의 우정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언터처블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백인 부자와 흑인 빈민 사이의 우정이고, 자, 그 다음 23번째 익스트랙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추출물이라는 뜻인데, 익스트랙트는 원래 추출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일본에 가면서 엑기스가 됐고, 다시 이게 엑기스로 변한 거죠. 자, 캐럿 앤 스틱은 24번에 회유책과 강경책이죠. 우리가 그 말에게 먹이를 줄 때는 뭐예요? 그 당근만 줘서 안 되고, 그 채찍질만 해도 안 되죠. 두 가지를 이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해야 되겠죠. 자, 102쪽에 보면 25번에 미팅 나왔죠. 미팅은 이제 회의라는 뜻도 있고 남녀 간의 만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룹 데이트인데, 거기 이제 102쪽에 제가 써놨죠. 미팅은 만나서 enjoy
즐기고 그다음에 eat 먹고 together 함께 interest 흥미 있는 걸 물어보고 natural 자연스럽게 goodbye 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외우셔도 됩니다. 자, 인텔리전스 코오션트가 26번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뭡니까? 지능 지수를 가리켜요. 그러면 감성 지수는 뭐라고 하느냐? 이모션 코오션트라고 합니다. 이모션 코오션트. 이모션이 감정이고 코오션트가 이제 몫이란 뜻이 있죠. 자, 104페이지에 보면 27번에 턴 시그널 나왔는데 이건 깜빡이를 가리켜요. 깜빡이. 깜빡이를 이제 운전 처음 배울 때 잘못 하면 뛰어들기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뭐 부상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28번에 보면 acquired taste가 나왔는데 이건 획득된 입맛이라는 뜻인데 일종의 후천적인 입맛이라는 의미가 강하죠. acquired란 말 자체가 후천적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후천적으로, 그래서 비빔밥이 획득된 입맛이다 이런 말 쓰죠. 그럴 때 비빔밥이 an acquired taste란 말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째 스컬트 미트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갈매기살이죠. 갈비살과 삼겹살 사이에 있는 살이에요. 이게 이제 뭐 하늘을 나는 갈매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가로막이 살을 이제 점점점 변해 쓴 겁니다. 자, 106페이지에 30번에 atom이란 말로는 이제 원자란 뜻인데 원자. 영어에서 어는 A는 not이란 뜻이죠.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톰이 쪼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서 원자가 돼요. 자, 그다음 이제 106페이지 31번 어펜딕스 같은 경우는 부록이라는 뜻과 맹장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맹장이든 부록이든 둘 다 뭐 필요 없는 거죠. 없어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록이나 맹장을 영어에서는 같이 본다는 거고요. 107번의 투캅스 같은 경우는 두 경찰인데 이 캅이라는 것은 카퍼의 줄임말이고 경찰 계급장은 경찰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이제 쉬어가는 코너에 이제 베트남어 까먼이라는 것은 감은에서 났다.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이고 이 사바사바의 유래도 제가 쭉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학력이 높은 물고기가 109쪽에 나오죠. 바로 닥터피시다. 고등어가 아니고 박사학위를 받은 물고기죠. 이런 거라든가 쭉 나머지 있는 것들도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자, 110페이지에 보시면 단어 33에서 젤리피쉬와 스타피쉬와 캣피쉬가 있죠. 그래서 젤리피쉬는 해파리, 그다음 스타피쉬는 불가사리, 캣피쉬는 메기죠. 특히 이제 메기 같은 경우는 이 수염이 이렇게 길게 나서 그 고양이처럼 생겼다는 거죠. 고양이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해파리는 젤리 모양이고 불가사리는 별 모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블락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우리 스텝 바이 스텝이 부른 그 뉴키스 온 더 블락을 스텝 바이 스텝이 이제 그 뉴키스 온 더 블락이 불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블락은 뭐 동네라는 뜻이 있어요. 동네. 이런 뜻도 있고요. 어떨 때는 구획이라는 뜻도 있고 막다는 뜻도 있죠. 자, 111번에 이제 윈도우 쇼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그 진열장 쇼핑인데, 그러니까 쇼핑하러 가서 진열장만 보는 거죠. 우리가 아이쇼핑이라고 쓰는데 아이쇼핑은 콩글리시입니다. 그거는 길을 가다가 사람들의 눈을 보고 오는 그런 쇼핑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12페이지에 36번에 베어 같은 경우는 곰이란 뜻인데요. 이걸 외울 때는 이제 단군 신화로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곰이 이제 사람이 되려고 그 동굴에서 수가 한자로 마늘 20토를 100일 동안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곰만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변해서 웅녀가 돼서 이제 그 환웅과 결혼을 해서 당구를 낳는 이야기죠. 자, 에코라고 하는 것은 37번에 이게 환경이나 자연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컬러지, 생태학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에코시스템, 생태계, 에코투리즘, 생태관광 뭐 이런 의미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이라고 써졌죠. 113쪽에. 이거는 이제 카우치 포테이토는 침상 감자죠. 그러니까 딱 그 편한 자세에서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사람이고요. 위스덤 투스 같은 경우는 지혜의 이니까 이게 어금니를 가리키죠. 아니, 어금니가 아니라 그 사랑니 같은 경우는 위스덤 투스라고 하죠. 사랑니를 가리키고 이 어금니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몰라라고 하죠. 몰라. MOLAR. 그래서 어금니가
영어로 뭔지 알아 하면 몰라. 이렇게 하면 그게 답인 거죠. 자, 114페이지에 나오는 그 단어 40번에 나오는 풋 인 더 도어 테크닉은 발을 한 발 이렇게 들어 넣는 거죠. 그래서 점점 발을 좀 들어 넣으면서 허락을 받는 이야기죠. 제가 책에 잘 써놨으니까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10만 원을 빌렸다가 100만 원을 빌리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적게 빌렸다가 이런 것도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이 41번에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고객의 마음에 자리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 새우깡 선전 보면 나오죠. 새우깡 선전.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이제 새우깡에 손이 가려고 새우깡을 산다는 뜻이죠. 자, 115쪽에 이제 팔레올리식 에이지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인데 이 팔레올리식이라는 게 올드의 뜻이 있어요. 네올리식이 뉴의 뜻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텔에 가서 스위트룸이라고 할 때 스위트는 뭐냐? 바로 스위트에서 줄임말이죠. SUIT. 이게 이제 그 뭡니까? 특실이라는 뜻이에요. 뭐 스위트룸이 뭐 달콤한 방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자, 116쪽에 단어 44번에 에펠레이션이 났는데 이건 이제 명명법, 이름 붙이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허영만의 식객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진수고 여자 주인공이 뭡니까? 성찬이죠. 나중에 두 사람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합하면 진수 성찬이 되죠. 이런 게 에필레이션이고 45번에 하이리 레커멘디드는 추천이란 뜻이죠. 높이 추천됐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추천이고 머시 봐야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117번에 스케어 크라운은 허수아비인데 스케어는 쫓다고 크라운은 까마귀죠. 원래는 까마귀를 쫓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허수아비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수 조정희의 참새와 허수아비라는 노래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외로운 지푸라기 허수아비, 너는 슬픔도 모르는 노란 참새.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자, 룰 오브 썸은 눈대중 그 어림짐작인데 매년 부산 해운대에 엄청난 인파가 오죠. 그럴 때 이제 기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엄지를 이렇게 들고요. 이 엄지 안에 사람들이 몇 명이 들어가는지를 보고 뭐 알아서 쓰는 겁니까? 250만, 200만 이렇게 왔다고 쓰는 거죠. 자, 케이블카는 우리말로 뭡니까? 밧줄차죠. 남산에 가도 이제 케이블카가 있는데 이걸 한자로 하면 삭도라고 합니다. 줄삭자죠. 줄삭자. 밧줄차라고 할 수 있죠. 자, 49번은 doing against one's will은 억지춘향이죠. 의지와 대항해서 하기니까 억지춘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못해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억지춘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9번의 할트어택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마비죠. 심장을 공격한다는 거니까 심장마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트 어레스트나 할트 페일리어라는 뜻도 있고요. 자, 단어 51번 앙코르와트가 있는데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원의 도시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원래 이제 와트가 크메르어로 사원을 의미하고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것을 양리무오라는 그런 그 탐사가가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자, 52번, 120번에 이거 레인 게이지, 이게 추국이란 뜻인데요. 비를 강수량을 측정하는 도구죠. 근데 이제 추구기의 과학적인 의미는 그 장영실 이전에는 감히 그 비를 잴 수 없다고 생각했죠. 장영실 이후에 비를 이제 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 과학의 영역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1페이지에 The Leaning Tower of Pisa는 피사의 사탑이죠. 그래서 이 피사의 사탑은 많이 기울어져 있죠. 수직면에서. 그러면 현대 기술로 고칠 수 없느냐? 충분히 고칠 수가 있죠. 그러면 누가 보러 가겠습니까? 피사의 사탑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요. 122페이지에 치팅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닝을 줄여서 치팅이라고 하죠. 커닝을 이제 다른 말로 치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커닝이라는 말은 이제 뭡니까? 교활한이라는 그 형용사니까 그 잘못 쓰인 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커닝 페이퍼 이런 말 쓰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55번의 칼데라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화산의 원형 함몰 지형이죠. 칼데라에 의해서 생긴 호수가 칼데라 호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백두산 같은 경우도 이제 일종의 칼데라 형태로 쓰였고요. 자, 123페이지에
그 컴프데이, 이게 이제 컴펜세이션 데이인데 보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월차 휴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 days leave of absence per month 이렇게 쓰기도 하죠. 매달 부재의 휴가 이런 의미로도 있죠. 자, 그 다음 단어 57번에 보면 이제 리프와 리포가 있는데, 애를 대문자로 쓰면 리포 이러면 이제 당나라의 시선 200이고, 리포를 소문자로 쓰면 지방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58번에 미케니컬 펜슬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샤프 연필이죠. 뭐 이걸 직역하면 기계적인 펜슬 연필이라는 뜻이지만 샤프 연필을 가리킵니다. 자, 59번에 플립드 클래스는 거꾸로 수업이죠. 플립이 꽉 젖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사가 수업을 해서 나중에 그걸 토대로 학생들이 수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단어 60번은 브라이트 스마일인데, 이것은 뭡니까? 환한 미소란 뜻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10여 년 전에 캄보디아로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수상가옥을 여행을 하게 됐는데, 정말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한 젊은 남자가 자기 딸을 무등을 태우고, 우통을 벗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엄청나게 해맑게 웃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나도 공항을 나가면 그러지 않아야 되지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바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자, 126페이지에 단어 61의 크로스로드, 이게 이제 흔히 까르푸란 말도 쓰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어로 까르푸라고 합니다. 4차로란 뜻이고요. 나중에 이제 매출이 감소해서 이랜드에 매각이 됐죠. 근데 재밌는 것은 중국어에서도 이제 까르푸를 가락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중국어 발음을 하면 짜르부가 되죠. 그래서 집과 즐거움과 복 이런 의미가 되고요. wet firewood 단어 62번, 이게 희날이라는 뜻이죠. 마르지 않은 장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송골매의 그 리드 보컬인 그 구창모의 노래에 보면 희나리가 있죠.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퇴색하기 싫어하는 희나리 같죠. 자, 단어 63번에 보면 이제 컬처와 시빌라이제이션에서 문화, 문명에 대한 차이를 제가 쭉 써놨습니다. 그 문화라는 것은 그 한 사회 성원들이 학습을 통해 배우게 되는 그 공통된 생활 방식이나 행동 방식이고, 문명이라는 것은 그 원래는 이제 경작한다는 뜻에서 나왔어요. 컬처라는 게 컬티베이트에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트랜스퍼라는 것은 뭡니까? 트랜스퍼. 이거는 이제 환승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또는 이제 편입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세포가 전이됐다는 뜻도 있어요. 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여튼 갈아탄다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129페이지, 130페이지는 제가 이제 쉬어가는 코너를 쭉 써놔가지고, 로스구이와 재미있는 호프집, 벌티고, 메이크업의 뜻, 그 다음에 지명에서 유래한 삼페인과 햄버거, 그 다음에 서러워서, 서러우, 이런 의미들까지 쭉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미션은 밑에 그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1분 영어 중에 그 단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좀 더 여러분이 자세히 읽으시려면 이 책을 좀 제 강의를 토대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